네, 이번 시간은 5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소용돌이도 방정식의 수렴 발산항, 기울기항, 솔레노이드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용돌이도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소용돌이도 방정식은 이제 우변에 이런 세 개의 항이 있는데요. 각각 수렴 발산항, 기울기 또는 뒤틀림항, 솔레노이드항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소용돌이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소용돌이도 제타는 속도를 컬한 거에 연직 성분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dt 또는 dx, dv, dy, du죠. 그래서 이 소용돌이도 방정식도 동서 방향의 운동 방정식 마이너스 플러스 fv 마이너스 로분의 1 dx dp 에다가 y를 미분해줘서 빼주고, 그리고 남북 방향 운동 방정식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더해준다면 dx dv가 여기서 나오고 dy du가 여기서 나옴으로써 소용돌이도 방정식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렴 발산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수렴하면 저기압성 회전이 빨라지고 발산하면 저기압성 회전이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수렴한다면, 수평적으로 공기가 수렴한다면 소용돌이도가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위치 소용돌이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데요. 수납 위치 소용돌이도 h분의 제타 더하기 f에서 수렴했다라는 거는 요 h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h가 늘어나면서 제타가 증가한다 라고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산한다면 저기압성 회전이 약해지거나 고기압성 회전이 생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타가 감소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통한 이해, 수렴 발산항이 제타 더하기 f의 dx du dy dv였죠. 수렴하면 이게 음수인데 북방구에서는 보통 f의 크기가 제타의 크기보다 크게 되거든요. 종간 규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수라고 두면 이 수렴 발산항 전체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소용돌이도 방정식의 좌변에 요 절대 소용돌이도의 전미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양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요 제타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간 규모에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수렴 발산항은 종간 규모에서 기울기항이나 솔레노이드 항보다 한 차수가 크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종간 규모에서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서 규모 분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뒤틀림 또는 기울기항입니다. 연직 바람 시어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연직 방향의 소용돌이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에 따라 남풍이 강해지는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의 소용돌이도가 생깁니다. 이 소용돌이도의 방향이 뭐였냐면 이 오른손으로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돌려보면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향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승 운동이 서쪽에서 강하고 하강 운동이 동쪽에서 강하다면 이 소용돌이도 벡터가 연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이렇게 소용돌이도 벡터가 연직 방향을 향한다는 것은 연직 방향의 소용돌이도가 발생했다 또는 생성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식을 통한 이해에서는 뒤틀림항 또는 기울기항이 dg dv 마이너스 dy dw dg du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 그림의 상황에서는 dg dv가
양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남풍이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하강 운동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음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 수렴 발산 뒤틀림항 또는 기울기항 전체가 이제 양의 부호가 되어가지고 연직 방향의 소용돌이도 제타가 생성되었다, 증가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솔레노이드 항입니다. 솔레노이드 항은 등압면과 등 밀도면이 서로 교차할 때 등압면과 등 밀도면이 서로 평행해지는 방향으로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건 기압 경도력의 방향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작은 규모의 운동을 생각해서 전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압 경도력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등 밀도면 밀도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하면 질량이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큰 거죠. 그에 따라서 가속도가 그런데 기압 경도력은 이제 같기 때문에 기압 차이는 같기 때문에 같은 힘을 받는다면 속도는 질량이 작은 쪽에서 더 크게 됩니다. 질량이 작은 쪽에서 더 크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를 길게 그렸고요. 동쪽에서는 화살표를 짧게 그렸어요. 그러면 바람의 시어가 나타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시어 소용돌이도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밀도가 작은 공기덩이가 더 빨리 북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등 밀도면이 이런 식으로 기울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울고 그래서 점차 등 밀도면과 등 앞면이 서로 평행해지게 돼요. 이를 수식을 통해 한번 이해해 보면 솔레노이드 항은 플러스의 로우 제곱분의 1의 dx d 로 dy dp 마이너스 dx dp dy d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동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고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 항이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의 고기압성 회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계 방향 회전. 그런데 사실 솔레노이드 항은 기압 경도력을 컬함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항이라는 거는 로분의 1 dx dp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dx 로분의 1 dy dp를 x에 대해서 미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요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되는 건데요. 이를 기압좌표계에서 적용을 해보면 dy, dx, dphi 기압좌표계에서 기압경도력이 이렇게 지오 포텐셜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었었죠. dx의 dy, dphi 인데 이건 0이 됩니다. 그래서 기압좌표계에서 솔레노이드 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다음 규모 분석입니다. 중간 규모에서 규모 분석을 해보겠는데 일단 이런 전미분을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전미분을 풀어서 써보면 이 제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항이 들어가서 uxt 제타 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f에 대해서는 f는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t에 대한 항은 없고 x에 대한 항은 없고 g에 대한 항이까지 없어서 v, dy, df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규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종간 규모에서 수평 규모는 대략 1000km로 10의 6승미터였고요. 연직 규모에 대해서는 10km, 10의 4승미터. 수평 바람은 10m/s. 코리올리 파라미터는 중위도에서 10의 -4승/s. 연직 바람은 연직 방향으로 정격학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작다. 그래서 1cm/s는 10의 마이너스 2승. 수평기압 변화는 지상기압의 100분의 1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헥토파스칼, 10의 3승 파스칼. 시간은 10의 5승 초. 이게 한 1일 정도였죠. 공기의 밀도는 1kg per 세제곱미터였습니다. 상대 소용 도리도 제타는 dx, dv, dy, du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평 바람을 수평 규모로 나눈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바람은 10m/s, 수평 규모는 10의 6승미터에서 상대 와도의 규모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리올리 파라미터의 남북 변화. 이게 베타죠. 베타. dy, df. 이거는 3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구면좌표계에서 이걸 d, phi, d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네, 결과 a분의 1 d 파이의 f가 2 오메가 사인 파이여서 이게 a분의 2 오메가 코사인 파이가 됐습니다. a는 한 6,400km. 이거는 2 오메가 사인 파이와 비슷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베타가 10의 마이너스 11승 퍼 미터 퍼 세컨드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수평 발산 dx, dy, du, dy, dv의 크기는 L분의 U가 되는데 여기서 종강 규모에서는 바람이 거의 직윤풍에 가까워요. 직윤풍에 가깝다. 그런데 이 직윤풍에 대한 발산은 거의 0이라서 이게 한차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는 이 항과 이 항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어서 L분의 U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준 그런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발산의 규모는 10의 마이너스 5승에 10분의 1을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퍼 세컨드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평 기압 변화는 10 헥토파스칼 또는 1000파스칼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의 밀도 변화도 밀도의 한 100분의 1 정도여서 10의 마이너스 2승 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규모들을 이용해서 수평 발산항, 기울기항, 솔레노이드항 그리고 이런 항들의 규모를 직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dt, d제타인데요. 상대 와도의 국지 변화율 이건 t분의 제타가 되어서 10의 5승 초분의 10의 마이너스 5승 퍼 세컨드 해서 10의 마이너스 10승 퍼 제곱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대 소용도리도의 수평 이류 U의 L분의 제타 해서 10m/s에 10의 6승 미터분의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10승 퍼 제곱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상대 와도의 연직 이류 W H분의 제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s에 10의 4승 미터에 10의 마이너스 5승 퍼 세컨드 그래서 이건 10의 마이너스 11 퍼 제곱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성 소용도리도의 수평 이류 또는 남북 이류 U의 L분의 F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베타 U입니다. 이건 베타이기 때문에 베타. 그래서 베타가 10의 마이너스 11승 U는 10m/s 그래서 이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고요. 수렴 발산에 의한 절대 와도의 변화 제타의 규모가 10의 마이너스 5승 F의 규모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어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요. 그 다음 수평 발산의 규모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 뒤틀림에 의한 절대 와도의 변화 L분의 W H분의 U L분의 W H분의 U 하면 10의 6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4승 미터 10의 1승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1승 퍼 제곱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솔레노이드 항의 크기
로는 1이죠. 로 제곱분의 1에다가 L분의 델타 로, L분의 델타 P가 되는데요. 로는 1이고요. 다음에 L은 10의 6승 미터, 다음 10의 6승 미터분의 델타 로 10의 마이너스 2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델타 P는 10의 3승 파스칼. 그래서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11승 퍼 제곱세컨드입니다. 그래서 큰 항들만 추려보면 요거 네, 이렇게만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규모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을 이제 다시 써주면 제타 u dx dz v dy dz 플러스 베타 v는 나머지 수렴 발산항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류항이 수평 이류항밖에 없어서 이런 항을 다시 전미분을 이용해서 써주면 dt dh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는 마이너스 제타 더하기 f의 du dx dv dy. 이걸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바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위도 종간 규모에서 규모 분석된 소용돌이 방정식의 형태는 dt dh의 제타 더하기 f dx 제타 더하기 f의 dx du dy dw dv. 여기서 dt dh라는 거는 이류항의 수평 방향 이류항만 들어간 겁니다. 연직 방향 이류는 빠지고. 네, 이 방정식을 통해서 저기압성 요란이 고기압성 요란보다 더욱 발달할 수 있다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압성 요란이라 하면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죠. 수렴하면 이게 음의 부호가 되고요. 그리고 중위도에서는 보통 F가 제타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양수가 되고, 그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이 수렴 발산항 자체가 다 양수가 돼요. 그에 따라서 이 절대와도가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 제타도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이 일어나면 점차 제타가 커진다. 그러니까 저기압성 회전이 더 빨라진다라는 설명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수렴 발산항이 음수라면 발산한다면 이게 양수이고요. 이게 양수면 수렴 발산항 전체가 음수가 되죠. 이게 전체가 음수가 되면 네, 이 값이 이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제타 더하기 f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크기가 감소하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 크기도 감소하는 거라서 이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타 더하기 f의 변화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제타 더하기 f가 점차 0에 수렴하게 됩니다. 0에 수렴한다. 그래서 이제 북반구에서는 제타 더하기 f가 양수라 가지고 양수라서 이때 이제 발산의 흐름이 이제 계속될 경우에는 제타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고기압성 요란은 발산의 흐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제타는 그냥 마이너스 f까지만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렴은 이제 제타가 f까지 무한대로 계속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남반구에서도 똑같이 남반구에서는 발산이 계속된다면 이 발산항이 양수가 되고 이게 양수고, 남반구에서는 f의 크기가 더 절대값은 더 크지만 이게 음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되어서 이거 자체가 양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음수인데요. 지금 남반구에서는 음수인 게 점차 커지면 이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0에 가까워짐.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발산의 흐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제타 더하기 f가 0에 가까워져서 제타는 똑같이 마이너스 f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반구에서 수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게 음수,
이게 음수, 이게 음수라서 전체적으로 다 음수가 되죠. 다 음수가 되면 이 절대화도는 음수였는데 이게 계속 작아지게 되므로 제타 더하기 f가 마이너스 f 더하기 f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이 계속될 경우에는 제타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간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반구에서는 수렴이 되면 제타는 계속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고, 남반구에서 수렴이 계속 일어날 경우에는 제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게 되고요. 발산의 흐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둘 다 북반구, 남반구에서 모두 마이너스 f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마이너스 f가 음수가 되고요.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 f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반시계 방향 회전, 이건 시계 방향 회전입니다. 네, 넘어가서 수납 수용도리도 방정식은 우변에 있는 수렴 발산항이 0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납 수용도리도 방정식은 dt dh의 제타 더하기 f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수납 소용도리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작년 임용시험에도 이런 수납 수용도리도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 써주면 dt d 더하기 u v 제타의 베타 v는 0,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수납 소용도리도 방정식, 또 수납 소용도리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요. 수렴 발산항, 공기가 수렴하면 저기압성 회전이 이제 빨라지고 발산하면 저기압성 회전이 느려진다, 또는 고기압성 회전이 생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간 규모에서는 수렴 발산항이 가장 둘에 비해서 더 컸고요. 다음 기울기항, 기울기항은 아까 봤던 이 그림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도에 따라 남풍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의 소용돌이도가 생기는데, 여기 상승운동이 이쪽에서 강하다면 이 소용돌이도 벡터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서 연직 방향의 소용돌이도가 생긴다라는 내용이고요. 솔레노이드항, 이거는 기압 경도력을 컬함으로써 발생한 항이었는데, 등 앞면과 등 밀도면이 서로 기울어져 있을 때 바람의 회전이 발생해서 두 면이 서로 평행해진다. P 더하기 dP, P.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이런 북쪽을 향할 때 로우가 질량이 서쪽에서 작고 동쪽에서 크다면 풍속이 여기서 더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의 시어 소용도리도가 생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점차 등 밀도면과 등 앞면이 서로 평행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압 좌표계에서는 사라졌었고요. 그리고 종간 규모에서 규모 분석된 소용도리도 방정식은 이에서는 우변이 수렴 발산항만 나왔죠. 우변에선 수렴 발산항만 나왔고, 북반구에서 발산이 계속 일어날 때에는 마이너스 f의 수렴, f에 다가선다. 수렴이 계속 일어날 때에는 제타는 무한정 커진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기압성 회전은 계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고, 고기압성 회전은 한계가 있다, 발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발산이어서 수렴 발산항이 0이 되는 경우를 수납 소용도리도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